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먼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다양하게 다뤄질 섹터들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15분, 1시쯤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지난달 말에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협의 내용들이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특히나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카드로 떠올랐던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 시장은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건희 대표님.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론에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지금 조선주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재료 소멸로 좀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 유효할까요? 오늘 조선주들이 일부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큰 폭의 밀림이 아니라 그냥 다른 종목 많이 올라가는데 마이너스가 나니까 조금 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정상회담 결과 한번 확인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기대와 우려가 좀 상존하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세론이 나오더라도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의 기대치가 이제 워낙 좀 높죠. 조선업 관련돼서는. 그 조선업 관련된 기대치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좀 강한 상승이 나온 후에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응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장기로는 오히려 이제 이번에 이 좋은 협약이 체결되거나 내용이 좋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가 상승도 가능하니까 조정 이후에 없는 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셔도 괜찮고 또 내일 세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도 또 한 번 기회는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쪽은 워낙 기대치가 높은 만큼 지금 경계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쉬어갈 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또 조선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면서 조선주에 이어서 저희가 원전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제2의 마스카 프로젝트다라는 그 기대감에 원전주들 크게 시장에서 주목받았는데 최근에 체코 수주와 관련해서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낙폭을 대부분 다 회복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박스권 상단은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주도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장중에는 또 포스코가 이 한수원과 손을 잡고 미국 내 우라늄 농축시설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너무 큰 수익률을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원전 공략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선 섹터,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원하신 분들은 원자력 투자 유효하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정말 숨가쁘게 호재와 악재가 넘나들고 있는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악재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도를 시키면서 박스권 아래로 살짝 이탈하는 모습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좀 선 반영이 된 것이다. 법적인 구제력이 없다. 이런 박리담을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쪽으로도 원전에 대한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수수료도 사실은 그게 다 온전히 뺏기는 것이 아니고 용역 대금이나 비품 구매 대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무 훼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증권계 통해서 적극적인 어떤 커버 활동 이런 것도 있으면서 투심이 좀 굉장히 좀 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당연히 두산 에너비티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안에서도 우진이라든가 우리기술이라든가 BHI 전폭적으로 원전 관련 부품을 아직은 생산을 하고 있지 않지만 원전이 건설이 들어갔을 때 그에 따른 낙수효과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들 그 다음에 작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수주 잔고가 튼튼하게 잡혀있는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장세는 아닌 것 같고 좋은 장세 속에서도 원전이 특히 빛나는 것 같은데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 위주로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전주들도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방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이나 또 국방비 증액 같은 좀 민감한 산안들이 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 방산 기업들 주가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에 러우 전쟁 종전 협의가 좀 미뤄지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증권가에서 방산 기업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지난주 방산주들이 또 큰 폭으로 낙폭을 회복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압박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방산주에 악재로 작용할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국방비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이제 주한미군 무기는 우리가 안 대주고 있고요. 그들이 와서 생활하는 비용 정도, 그다음에 뭐 땅을 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있는데 일단 둘 다 이제 좀 더 증가시켜라, 뭐 증액을 해라라고 이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대부분 이제 예측을 하고 있죠, 미 언론에서. 근데 일단 그거는 우리나라 방산주에는 그닥 그렇게 미칠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군비 확장을 전 세계에서 가장 꾸준히 제일 잘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리고 지금 방산 사업도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이유도 이 분단이라는 상황 때문에 훈련을 되게 자주 하고 여러 조건에서 지금 무기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제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단순히 이제 비용 좀 늘리라고 한다고 해서 뭐 방산 관련주들이 급등하거나 뭐 급락하거나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방산주의 방점은 해외에서 신규 투자를 얼마나 받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에서 얼마나 수주 모멘텀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슈보다는 해외에서 얼마나 이제 러브콜이 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심사죠. 그래서 지금은 방산주도 좀 쉬어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을 제외하고 한 두 섹터는 도방원 중에 조선 방산 같은 경우는 상승이 워낙 또 그동안 컸기 때문에 옆으로 행보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좀 기다리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난주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행보 구간에 갇혀 있는 약간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 주한 미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주둔 비용 올려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한 미군이 주둔 비용 준 것도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용이 남아돈다라고 하는데 더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국민들이라든지 국회 쪽에 뭔가 이제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뭐 수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돼서 너무 이렇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추가 수주, 해외 러브콜 이슈가 나오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보자라고 방산주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또 금리 인하 기대감에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섹터가 코스닥 지수 상승에 견인하고 있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손유로 팀장님, 지금 제약바이오 담아봐도 늦지 않는 구간일지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확실히 좀 대장급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금요일 날 뉴욕 시장 마감을 보면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 중간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발언이 있을 때는 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오더니 이제 주말간 지나가면서 그 호재가 선반영이 되면서 혹시나 너무 우리가 어떤 김치국물 마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약간 좀 보수 의견도 나오는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물 장기국채 금리도 금요일날 급락했다가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고, 그 다음 페드워치에서 나오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여전히 뭐 87% 정도면 높은 수준이지만 예전에 저번 주에 90 거의 2% 3%까지 육박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금리를 안 할 가능성보다는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기대감에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 섹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는 투자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ADC나 비만 당뇨 치료제 같은 종목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내가 만약에 리포트를 잘 읽고 조금 매매를 잘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 후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도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손혜로 팀장님의 탑픽주가 이 안에 있어서 저희가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건희 대표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리가캠 바이오를 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우리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한 4%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하반기에 비중을 좀 늘려야 될지 그리고 지금도 뭐 리가캠 바이오를 비롯해서 또 눈여겨봐야 될 만한 기업들이 있을지도 짚어주실게요. 뭐 9월 되면 이제 에스모 관련된 초록들이 이제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에스모가 있고 11월 달엔 또 지금 ADC 관련된 학기가 또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큰 하도는 어차피 치매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랑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거기에 이제 종양학회에서 얘기하는 건 주로 이제 ADC 관련된 것들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보셔야 되고 뭐 리가캠이라든지 ABL 바이오 여전히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조정받은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섹터라고 파악을 했는데 여전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라든지 그 외에 이제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같이 성장성에 기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금리의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그런 섹터들이 더 강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종목들 그래봐야 몇 개 없거든요. 네, 그 몇 개 없는 종목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종목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탑픽주가 보니까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가 오늘 제약바이오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공개해 보겠고요. 2차 전지도 지금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섹터 중 하나로 꼽히면서 오늘 2차 전지 특히나 소재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리튬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차 전지의 상승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손혜로 팀장님. 하반기부터는 배터리 업계의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 2차 전지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사실 저번 주에 탑픽으로 제약바이오를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참 제약바이오가 좋아 보였었는데 다른 것 갖고 왔습니다. 다른 성장주로. 네.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만 같아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바닥을 잡았다라는 사실은 누누이 말씀드렸고 2차 전지가 지금 바닥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00%라는 말씀을 영영 못 드리겠지만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한 66%, 그다음에 저번 방송까지는 한 바닥이 가서 75%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이상은 2차 전지가 바닥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올해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연달아 실적이 개선된 종목도 있고 1분기에 잘했지만 2분기에 조금 미끄러진 종목도 몇몇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중간품을 대부분 다 이제 소진했고 중국에서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소강 상태 있고 이제 리튬 가격도 거의 2개월 연속 우상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상만 유지가 됐을 때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아요라고 하신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들, 저는 조금 ESS 관련해가지고 뉴스 나왔을 때 단기적인 차익을 좀 얻고 싶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 SDI 밸류체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삼성 SDI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자라고 코멘트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장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로봇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섹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이 많은데요. 일단 대외적으로는 매크로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있고요. 대내적인 이슈로는 노란 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로봇주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생쇼에서도 5 매니저들 다 지금 로봇주를 편입하셨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로봇주들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좀 옥석 가려주시고요. 또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을 시세 연속성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로봇주는 올린 이유가 2가지 정도죠. 정부 정책 관련돼서 AI 산업 관련된 핵심 과제 중에 로봇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 그래서 2030년까지 로봇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확대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러니까 로봇 3대 강국 뭐 이런 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조선과 노란봉투법 얘기 자꾸 하시는데 뭐 그거 노동계의 수건이었는데 그거 탓하면 안 되죠. 10몇 년 만에 된 건데 그런 거는 기업들이 또 이제 알아서 조절하겠죠. 그래서 로봇 더 쓰지 않겠냐 얘기하는데 노란봉투법 아니어도 지금 더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건비 올라서. 지금 우리 조선업이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되게 저임금으로 지금 사실은 수익성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금을 올려주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조선은 웬만한 이제 지금 사람 편하게 용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로봇으로 좀 대체되고 있는 중이고, 관련돼서 뭐 뉴로메카 같은 종목들도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로메카가 이제 조선업 관련된 농접 로봇 이런 것도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진출 이후에도 농접 로봇 관련돼서는 굉장히 조금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여전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방점이 찍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조만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뉴스 때문에 로보티즈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장 빨리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고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특징주로 뉴로메카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꼽아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오늘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로도 수급이 유입되면서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년 가을쯤에 아이폰 18 폴드라는 타이틀로 첫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다음 달에는 아이폰 17을 공개하면서 3년에 걸친 애플의 하드웨어 재설계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요. 손으로 팀장님. 오늘 파이냅덱 같은 일단 힌지 관련 종목도 움직이고 있고요. 덕산 네오룩스를 비롯한 OLED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폴더블 폰 관련 종목도 움직이고 있는데 시세 연속성 있을지, 그리고 힌지와 OLED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할지도 말씀해 주실게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세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세가 뭐 한 달 간다는 건 아니고 한 2, 3일 정도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애플카라는 것이랑 애플과 삼성의 이 휴대폰 대전을 봤을 때 애플이 삼성에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애플카 같은 경우는 철회한 상황이고, 이 애플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확인된 뉴스는 빠르면 뭐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년 후반부에 좀 생산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매매 관점으로 이용할 뿐이지 또 적극적으로 뭐 큰 비중을 크게 사서 뭐 오래 들고 가자 이런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힌지랑 OLED 중에서는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 힌지 쪽이 강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스윙 관점은 OLED가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폴더블 폰은 갤럭시에서 팔고 있죠. 근데 힌지 관련 종목들 실적을 보면은 적자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갤럭시 폴드가 잘 나간다, 뭐 애플 아이폰 대비해서 미국에서 갤럭시가 점이 올라간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실적 발표를 봤을 때도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 부분이 폭발적 실적을 나오지 못하고 있고, 힌지 관련 종목들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 그 다음에 OLED 같은 경우는 물론 잘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이제 OLED 관련해서 소송해서 우리나라가 낙수 효과 얻을 것이기 때문에 OLED 실적 개선 기대감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힌지 같은 경우 단기 관점, OLED는 스윙 관점을 보는데 이 섹터별로 대장급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스마트폰 관련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힌지, 그리고 스윙 관점에서는 OLED 쪽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또 금융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부국증권을 필두로 해서 지금 증권주들이 정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이 소식에 지금 금융주와 지주사가 반등하고 있는지 좀 해석을 해주시고요. 여전히 대주주 양도세라는 뜨거운 화두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도 짚어주실게요. 일단 뭐 증권주나 금융주들을 보면 반등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지난주만 하더라도 증권주 같은 경우는 당분간 반등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조가 뭐였냐면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엔 세법 개정안을 가지고 이제 뭐 꼬투리 아닌 꼬투리를 잡는 건데, 지금 보시면 상법 2차 개정 이번에 이제 또 중투표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이제 제기해서 싫어했던 것들 다시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통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지금 세법 개정안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정부나 정부 여당이 지금 이거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만간에 그럼 세법 개정안 관련돼서도 뭔가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지금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쉬었던 지주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증권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지금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다시. 근데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정책이 좀 확립이 돼서 외국인들한테까지 여파가 좀 퍼진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좀 더 지수적으로 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유로 팀장님의 오늘 탑픽주가 또 지난주엔 제약바이오였고 오늘도 성장 쪽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기업일까요? 네, 오늘 좀 사면 좀 보려고 하는데 사면이 일단은 13시 15분 기준은 좀 시세가 나와가지고 아, 네. 일단 관련 이슈만 말씀드리고 4, 5등주 뭐 뉴로메카나 뭐 SP 시스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인원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감속기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SPG와 SBB테크를 참 좋아했었는데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감속기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신규 상장한 지 1년이 넘어서 500억 뉴스도 지났죠. 그 다음에 뉴스를 잘 보면은 K-휴머노이드 연합에 참여하면서 휴머노이드 관련 부품을 개발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도 꾸준하게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다가 현재 13시 15분 기준 시세 나오면서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됐으니까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하신 분들은 해당 종목 보시고 난 좀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뭐 SPG나 뭐 SBB테크 아니면 SP 시스템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들이 돌아가면서 급등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현 말씀해 주셨고요. 또 후속 기업으로는 SPG와 SBB테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이네요. 네, 일단 뭐 바이오 3대장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들인데 뭐 알테오젠, 뭐 리가캠, 그다음에 ABL 바이오 이 세 종목은 제가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인데 그 자리 중에 그나마 제일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있는 게 알테오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UBS의 리포트를 엉망으로 써가지고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최근 고점 대비 한 20% 조정받았는데 이 부분 다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9월 23일 그다음에 다이치상큐, 산도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후발 이슈들이 있으니까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